벨링엄이 4살 때 무렵 축구에 진심이었던 그의 아버지를 따라 주말마다 축구장에 갔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마크 벨링엄은 본업은 경찰이었지만 논리그 축구 선수로서 700골 이상을 득점할 만큼 축구에는 언제나 진심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아들도 축구를 좋아하겠거니 싶었지만 예상외로 주드 벨링엄은 축구에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양이 쥐게임을 좋아하며 추울 때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싫은 지극히 평범한 꼬마 중 하나였죠. 그에게 축구공을 주면 발로 차긴커녕 손으로 던져버릴 만큼 축구엔 관심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벨링엄의 모습에도 아버지는 전혀 축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서 재미있게 웃으며 플레이하되 100%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할 뿐이었죠. 아버지의 그 말씀은 주드 벨링엄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왔으며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 마냥 다행히 축구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코치였던 스투어브리지 주니어라는 팀에서 주말리그로 1년가량 뛰었으며 7살에는 버밍엄 시티 아카데미에 들어가 더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여담으로 벨링엄이 버밍엄 아카데미에 입단 테스트를 받을 당시엔 본인은 축구를 그냥 웃으면서 즐기고 싶었던 것 뿐이지 진지하게 하는 건 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뭔가 친구들과의 경쟁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경쟁력이 지금의 주드 벨링엄을 만들었겠지만요. 또 과거 벨링엄이 적어놓은 장래희망은 뭐였을까요? 장래희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 벨링엄이 바르셀로나의 유니폼을 입은 사진 한 장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일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무조건 가짜일 거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때 벨링엄이 적었던 장래희망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저 사진이 벨링엄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가 적었던 장래희망은 바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가 되거나 콕 집어서 바르셀로나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였죠.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리오넬 메시의 팬인 것 같네요. 아무쪼록 본인이 적은 장래희망대로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프로 데뷔를 하며 꿈을 이루게 됩니다. 벨링엄은 버밍엄 시티에서 등번호 22번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라면 사용하고 싶을 4번, 8번, 10번도 아닌 왜 뒤처져 있는 22번을 선택했을까요? 이 선택에는 벨링엄을 유소년 시절에 지도했던 마이크 도즈 코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벨링엄이 13살 때쯤 그 나이 대부분의 유소년 선수들처럼 10번을 원했는데 그때 마이크 도즈 코치는 벨링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홀딩 미드필더도 되고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도 되며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미드필더니 그 번호를 모두 합친 22번을 등번호로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추천했고 벨링엄은 이를 받아들여 13살 때부터 22번을 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도즈 코치의 안목은 정확했죠. 중앙에서 다양한 포지션에 뛸 수 있다는 점은 벨링엄이 14세의 나이로 U18 유스팀 그리고 1년 후에는 U23 유스팀에 데뷔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 그의 플레이는 만능 미들필더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버밍엄 시티는 도대체 왜 17살 벨링엄의 등번호를 영국 열번으로 지정했던 걸까요? 벨링엄은 포츠머스와의 EFL컵에서 데뷔해 16세 38일의 나이로 클럽 최연소 출전 기록을 갈아치웠고 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6세 63일의 나이로 클럽 최연소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 있고 어린 나이에도 매우 지능적으로 플레이하는 벨링엄은 빅클럽들의 타깃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당시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벨링엄의 이적료로 약 15억 원을 제시했으나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또 다른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알렉스 퍼거슨 경까지 계약을 위해 벨링엄과 그의 어머니를 만나 설득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맨유 캐링턴 훈련장까지 투어를 하며 협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벨링엄은 맨유를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벨링엄은 확실한 1군 보장을 원했고 맨유는 그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팀을 원했죠. 이외에도 첼시, 바이에른 뮌헨 등 다른 클럽들의 오퍼도 있었지만 벨링엄이 선택한 클럽은 단 하나, 바로 도르트문트였습니다. 다른 클럽과는 달리 유망주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1군 선수로 영입하는 것이라고 어필했습니다. 또한 이적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때를 대비해
한 포지션이라도 여러 명을 후보에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도르트문트는 오직 벨링엄 한 명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 결과 벨링엄은 계약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케어받는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17살이라는 나이에 분데스리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적료는 2,600만 파운드, 약 390억 원. 그래서 이게 영국 열번과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당시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리그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고 리그가 다시 시작됐어도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면서 클럽이 재정난으로 허덕이며 많이 어려웠습니다. 심할 경우 파산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벨링엄은 팀에 2,600만 파운드를 안겨주었고 이 돈은 2부 리그 중하위권 팀에겐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려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버밍엄 시티는 아직 리그 3경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승점 49점으로 자칫 잘못하면 강등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단에서는 찰턴 애슬레틱전에 벨링엄을 뛰지 못하도록 조치하는데요. 이유는 경기 바로 다음날 도르트문트와의 메디컬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강등도 강등이지만 더 무서웠던 건 팀의 파산이었기에 설령 벨링엄이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이적료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벨링엄의 아버지는 당시 버밍엄의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팀의 결정은 이해하지만 팀이 강등권에서 싸우고 있고 아들은 뛰고 싶어 합니다. 여차하면 메디컬 테스트를 취소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고 CEO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황급히 부탁하며 일단 나머지 선수들을 믿어보고 필요하면 출전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찰턴 애슬레틱과의 44라운드. 후반전까지 0대1로 끌려가는 위기의 상황에서 후반 13분에 교체되어 출전했고 후반 막판 벨링엄이 올린 크로스로 혼잡해진 문전 상황에서 루카스 유트케피츠가 득점에 성공하며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고 버밍엄 시티는 다행히 강등을 면했습니다. 이날 비긴 찰턴은 강등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팀에 대한 충성심은 물론이며 이적료로 팀의 파산을 막아준 벨링엄은 팀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고 22번의 등번호는 그렇게 영국 열번으로 지정됐습니다. 2020년 7월 20일 벨링엄은 22번의 등번호와 함께 독일로 오게 됩니다. 도르트문트에서의 3년은 벨링엄에게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치 몇 년이나 뛴 것처럼 자연스럽게 첫 경기부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더니 데뷔 전 데뷔골까지 성공시켰는데요. 이 골은 17살 77일이라는 나이로 도르트문트 역사상 최연소 득점자에 기록됐습니다. 또한 첫 시즌부터 포칼 결승전에서 4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해 생애 첫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플레이 스타일과 포지션은 버밍엄 시티 때와는 살짝 달랐는데요. 버밍엄 시티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10번 롤을 수행했다면 도르트문트에서의 첫 해는 약간 수비적인 위치인 6번에서 플레이를 했고 그 다음 2년은 박스 투 박스의 느낌인 8번 위치에서 플레이했습니다. 볼키핑 능력이 뛰어나고 후방 빌드업 능력도 특출나며 186cm 장신이지만 드리블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드리블 횟수와 성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 그의 리더십도 높이 산 구단은 마지막 시즌엔 로이스, 홈밀스에 이어 세 번째 주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12 시즌 이후 11년 만에 리그 우승도 노려볼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 마지막 라운드에 비겨 같은 승점이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눈앞에서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22-23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어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22-23 시즌을 마치고 수많은 이적설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적료는 1억 300만 유로, 하나로는 약 1,400억 원이며 옵션에 따라 최대 30%가 더 늘어날 수 있죠. 여기서 버밍엄 시티는 또 한 번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도르트문트에서 다른 클럽으로 이적 시 이적료의 5%를 받게 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밍엄 시티는 잘 키운 효자 덕분에 약 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바로 등번호입니다. 등번호 22번은 벨링엄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레알 마드리드 공식 발표에서는 5번이 적힌 벨링엄의 유니폼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리디거가 22번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상징적인 인물인 지네딘 지단의 5번을 벨링엄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22번으로 바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호날두가 9번에서 7번으로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눈에 띄게 변한 건 바로 득점력까지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벤제마의 이적으로 중앙 공격수에 공백이 있었는데요. 안첼로티 감독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벨링엄을 배치시켰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데뷔 후 첫 15경기 만에 14골을 득점하는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는 132경기를 뛰고 24골을 넣었다면 레알 마드리드에선 한 시즌 만에 23골을 넣었죠. 벨링엄의 다재다능함 덕분에 새롭게 뛰는 자유로운 포지션에서도 빛을 발휘했고, 그의 뒤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받쳐주고 있으니 마음 놓고 페널티 박스 침투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23년 최고 유망주에게 주어지는 코파 트로피와 골든보이를 모두 수상했고, 두 상 모두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는 최초로 받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페르코파, 라리가 우승에 이어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하며 첫 시즌에 3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핵심 선수로 활약했고, 레알 마드리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스페인 생활 첫 시즌은 말 그대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주드 벨링엄은 현 시점 잉글랜드를 넘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럽을 평정하며 이미 발롱도르 컨텐더에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벨링엄은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